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두둥실 떠오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두둥실의 호스트 김정빈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첫 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첫 회만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소연님, 김소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감자회 출입금지의 광고 프로젝트 메인 디렉터 김소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알감자회 출입금지에서 두둥실의 PD를 맡은 김소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대화 나눠볼 주제는 바로 처음입니다. 처음은 항상 설레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 설렘을 표현하는데 역시 노래만한 게 없죠. 새해 들은 첫 곡대로 그 한 해를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새해 첫 곡은 무엇인가요? 저는 Bird of Feather라는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노래를 들으면은 약간 찬송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신성한 느낌도 들고 뭔가 리플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새해 첫 곡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자 하는 느낌의 그 곡을 들었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빈의 듣기만 해도 성공하는 음악을 들었는데요. 이걸 들은 이유가 제가 작년에도 새해 첫 곡으로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작년 한 해가 꽤 저한테는 좀 만족스러웠어서 이번에도 좀 그 기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새해만 되면 우주소녀의 이루리, 제스비의 너와 모든 지금 같은 희망적이고 밝은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듣는 이들에게도 곡을 만든 이들에게도 좋은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벚꽃연금, 캐럴연금처럼 새해 연금이라는 말도 왠지 못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곡도 역주행 반열에 참여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제목과는 상반되게 노래 내용은 언해피하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등의 가사가 반복되며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달라는 곡인데 제목과 신나는 멜로디로 오해를 받아 생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제목 혹은 멜로디에 속아 새해에 들으면 안 되는 노래들로 얘기를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새해 첫 곡으로 들으면 안 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저는 빅뱅의 라스트 댄스를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새해 첫 곡인데 라스트 댄스 이거는 마지막 춤을 추자는 얘기인데 좀 되게 새해에 부합하지 않는 노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해니까 퍼스트 댄스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건진아의 운이 좋았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운이 좋다, 럭키하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좀 이별 노래고 너를 만나서 운이 좋았지 이런 느낌의 아련한 곡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운이 좋았지가 좀 제목에 속아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엠플라잉의 스타라이트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게 별빛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되게 밝고 좋은 노래일 것 같지만 사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신나는 비트에 속아서 뭔가 1년을 망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해의 첫인상은 듣는 노래에 따라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서로의 첫인상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 첫인상에서는 두 분의 첫인상이 되게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분 다 약간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러워 보였다거나 해야 될까? 뭔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이 좀 뭔가 나이가 어리고 약간 미숙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능숙해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언니는 저희 과 학술제 영화팀에서 배우로 만났는데 그때 배역이 조금 차가웠고 나만 아는 좀 이기적인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인상도 냉미녀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알고 지내다 보니까 귀요미였다. 귀엽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님은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거기 출연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 학교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조금 뭔가
프로페셔널한 선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후배 양성을 위해 애쓰는 인자한 선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데요? 인자한 선배라 인자.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칭찬이죠 진짜. 저는 이 두 분 다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 만났잖아요. 소연님은 이제 주연 배우로 나오셨는데 편집을 하면서 진짜 감탄하면서 편집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빨을 너무 잘 받으셔서 아, 실무도. 아 그죠. 실물도 실물도 그쵸, 충분히 그쵸, 예쁘시지만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에 남았던 것 같고요. 소은님은 되게 묵묵히 모든 걸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현장에 가든 다 있어. 그래서 되게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꽤 많은데요. 소음이 차단되고 이 세상에 마치 둘만 있는 것처럼 묘사되곤 하죠. 여러분은 이처럼 강렬했던 첫 만남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강렬했던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배우가 떠오르는데요.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왔던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눈을 바라보면은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눈도 파란 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매력있고 이런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매료돼가지고 이 사람의 연기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식스의 영케이한테 첫인상이 참 강렬했던 걸로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음악방송을 봤는데 빨간 머리를 한 되게 여우상의 어떤 남자가 막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엄청 행복하게 부르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음방을 보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고 택시까지 타고 가면서 집에 일찍 가서 음악방송을 봐서 그렇게 서서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눈에 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케이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선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도 하고 저는 뭔가 마음이 좀 천천히 스며드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첫눈에 반한다는 거는 너무 영화의 소재로 너무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뭔가 판타지 같은 저한테는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미디어 속 첫눈에 반한 주인공은 노트북의 노아가 운행 중인 관람차에 뛰어든 것처럼 간절히 인연을 붙잡기도 하고 클래식의 준하가 떠올리기만 하던 주위를 우연히 제외한 것처럼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가슴 시린 첫사랑이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는 사랑으로 남습니다. 주로 처음 좋아한 사랑이 첫사랑으로 묘사되기보단 젊은 날에 절절히 사랑해본 사이가 첫사랑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사랑 하면 또 논쟁이 되는 게 처음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냐 처음 좋아해본 사람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은 처음 연애를 시작해본 게 뭔가 논리적으로나 그런 뭔가 단어적으로나 첫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처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게 첫사랑이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좋아하는 사람? 처음 사귄 사람? 둘 다 아니고요. 처음 약간 나한테 기준을 만들어준 사람이 처음 첫사랑이 아닐까. 그만큼 좀 그 사람이 기억에 남고 좀 깊게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첫사랑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첫사랑도 실은 막 진짜 처음 사귀고 처음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만 묘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노래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일 베이직한 영화인 러브레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러브레터는 정말 그 첫사랑의 풋풋함 이런 걸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모든 사람의 로망이 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면은 모두 한 번쯤은 첫사랑에 대한 로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노트북이랑 클래식 둘 다 근본인 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런 사랑이 있을까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절절하고 가슴 아픈 사랑이어서 전 또 특히 전 약간 아날로그한 사랑 좋아하거든요. 여긴 둘 다 또 약간 그쵸, 편지가 맞아. 매개체로 이어지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그런 편지의 아날로그함이 더 이런 사랑의 절절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러브레터도 그쵸? 편지를 아주 네. 다 편지가 맞아요. 편지가 사랑이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정설 사실일까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예인들 중에서 차태현이나 오정세처럼 첫사랑이랑 결혼한 사례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꼭 연예인 사례가 아니어도 그런 매체,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첫사랑이랑 이뤄진 그런 커플 얘기가 꽤 많이 나와서 저는 첫사랑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정설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절절하고 애절한 그 기분이 드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루어지지 않아야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누군가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데 거기서 재미를 뭐 그럴 수도 있죠. 재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 못한다는 정서를 저는 약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온전히 나를 버리는 일이다. 나답지 않은 짓을 하게 만드는 힘, 사랑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77 속 대사입니다. 사랑은 정말 안 하던 짓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 해본 짓이라면 일탈도 있겠네요. 꼭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안 해본 짓을 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걸 실현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일탈이라고 부를 만한 경험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저에게 이런 게 일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준 친구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하교하는 날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런 여름 날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우산을 저한테 주면서 자기는 이제 비를 흠뻑 맞고 가고 싶다. 자기는 비 맞는 걸 좋아해서 항상 그렇게 간다. 그냥 집에 가서 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뭔가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멋있다. 나도 저런 일은 못하지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낭만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실래요? 같이 해볼까요, 비 오면?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 첫 일탈은 제가 20살이 되고 친구랑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묵었던 숙소 바로 앞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관도 있는데 이거를 안 보기는 아쉽다 했는데 그게 영화관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밤 8시 이쯤이라서 다 씻고 잠옷으로까지 갈아입었는데 영화관 안 가기 좀 아쉬운데 해가지고 심야 영화를 예약을 해서 잠옷 차림으로 영화관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사람은 없었는데 그렇게 남는 의식 안 하고 돌아다녔던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첫 일탈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약간 좀 유치한 일탈인데요. 어렸을 때 한창 팽이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팽이를 부모님이 안 사주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팽이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상장과 함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부모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같이 상의도 해서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팽이를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이제 그 사실을 숨기고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팽이를 바로 결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우. 그때 추진력이 남달랐네요. 네. 그때부터 추진력이 네. 꼭 사고 싶더라고요. 눈에 싹 들어와서 이제 사서 재밌게 놀고 팽이가 갑자기 방에 생기니까 이제 들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때 또 한창 팽이가 그쵸, 유행이긴 그쵸. 했죠. 맞아요. 진짜 메탈베이 아무튼 그 팽이. 네. 그러면 해보고 싶었던 일탈들 있을까요? 아까 소연님처럼 비 맞는 거처럼 해보고 싶은 일탈이 소연님은 있었나요? 저는 가장 빠른 버스나 기차표를 달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일들. 되게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러고 싶어서 한번 떠나보고 싶어요. 좀 그렇게 틀에 갇히지 않은 채로 계획도 없이 그런 무계획 여행. 뭔가 이런 재밌을 거는- 것 같은데. 그죠? 같이 하실래요? 근데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뭔가 시골 버스 같은 거는 또 배차가 엄청 길잖아요. 그런 거를 타고 진짜 완전 시골까지 가서 맨땅에 헤딩 같은 느낌으로 뭐 아무 데나 가서 숙박도 하고 이런 걸 해보는 그런 로망이 잠깐 있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언제요? 그 한창 일이 많을 때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막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냅다 버스표를 예매해서 속초로 갔어요. 우와. 춘천에서. 진짜 옷 한 벌이랑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카메라만 챙겨서 진짜 낭만이네요. 속초로 가서 도보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막 걸어 다니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이쁜 카페 있으면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며칠이나 계셨어요? 딱 1박 2일 펑크를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그쵸. 펑크 낼 수는 없죠. 없으니까 챙길 거 챙기면서 네. 하셨군요. 근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 그래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게. 맞아요. 속초 강추합니다. 바다도 보시고. 네. 좋겠다. 바닷가 걷고 바다 냄새 맡으면서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것들도 있을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뭔가 저도 사실 막 그 영화관 가가지고 장발음을 가는 거 저 중학교 때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그런 거 막 잘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탈 같은 것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기지도 않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러고 이제는 일탈을 하기가 조금 두렵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걱정이 좀 앞서는 게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좀 많이 변했고 슬픕니다. 세월에 그쵸, 그쵸. 흐름에 따라 뭔가 현실을 좀 더 직시하는 느낌이라서 젊은 날에 치기도 부려보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어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른 하면 뭔가 처음 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든 잘할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서 괜히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도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성인이 돼서 제일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었던 학술제에서 연기를 해보는 게 저한테 진짜 큰 도전이었어요. 뭔가 누가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내는 일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도 있고 이거를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진짜 큰 일이었고 감정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큰 도전이었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도전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은 막
엄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한 번쯤 해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해보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얼떨결에 뭔가 되게 작은 도전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큰 도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또 하실 생각 있나요? 이제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으로 족하는 경우. 제가 못해요. 저 연기 못하는데 저 못해요.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하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원님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부터 매 순간이 저한테는 도전이었지만 지금 와서 가장 큰 도전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큰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원래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시네요.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더 다른 좋은 사람이- 사람. 처음 해본 일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그럴 때면 생각이 멈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마냥 대담하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곤 하죠.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면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대사를 떠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주인공 지호는 나이 때문에 꿈과 사랑 앞에서 좌절당해요. 또 스스로를 좌절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었고 나이를 가로막는 것들은 그저 사회가 만든 프레임일 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쫓던 지호는 결국 좌절을 극복해서 꿈과 사랑 모두를 쟁취하며 이야기가 끝나요. 그중 나이에 관한 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 대사는 좋아하던 남자에게 차이고 나이 30에 호의도 구분 못한다며 자신을 탓하는 여주인공 지호에게 남주인공 세이가 해준 말이에요. 20살, 30 그런 시간 개념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뇌 바깥 부분의 심피질입니다. 고양이는 인간과 다르게 심피질이 없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사료를 먹고 똑같은 집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도 우울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 친구한테 시간이란 건 현재밖에 없는 거니까. 20살이니까 30이라서 곧 40인데 시간이라는 걸 그렇게 분초로 나눠서 자신을 가두는 종족은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나이라는 약점을 공략해서 돈을 쓰고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죠. 그게 인간이 진화의 대가로 얻은 신피질의 재앙이에요. 30도 40도 고양이에게는 똑같은 오늘일 뿐입니다. 사실 이 대사에는 오류가 있는데요. 고양이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도 신피질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종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고 인간의 경우 특히 발달했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 앞서 나간 걱정에 매달리지 않고 순간순간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도전에는 실패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기보단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 오늘 처음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처음이라는 주제가 뭔가 이 처음을 시작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서로의 처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도 또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알게 되는 것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제 처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서로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와. 봄은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미뤄둔 것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요?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자 도종환 시인의 처음 가는 길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가지 않은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처음은 설레기도 긴장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의 처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Don't worry, be happy.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